자, 이번 시간에는 조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확인하시고 조율을 한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율법을 반드시 먼저 익히신 다음에 기타 공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타 그 구조 명칭에서 배웠듯이 줄번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서부터 1번, 2번, 3, 4, 5, 6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제일 아래줄이 1번, 2, 3, 4, 5, 6.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자, 1번 선의 의미 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선은 책에 나와 있듯이 이입니다. 이. 영어로 이. 이는 미음이에요. 미음. 미음인데 영어로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 즉 이. 2번 선은 시음인데 이것은 영어로 B입니다. A, B 할 때 B, B음. 3번 선은 솔인데 G음, G. 4번 선은 레음인데 D음. 레가 영어로 D입니다. D. 5번 선은 라음은 영어로 A음이 되겠습니다. A음. 6번 선은 1번 선과 마찬가지로 미음입니다. 그래서 E음이 되겠어요. E음. 그래서 우리가 1번 선부터 E, B, G, D, A, E 이렇게 영어로 각각의 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아래서부터 1, 2, 3, 4, 5, 6 이 번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각 줄이 어떤 음으로 맞춰줘야 되는가 하는 그 음을 알아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E, B, G, D, A, E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줄 맞추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줄을 맞출 때는 이렇게 조율기, 전자식 조율기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요새 나와서 누구나 쉽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은 여기 전자식 조율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기타의 이 헤드에다가 딱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접착식의 조율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접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줄의 진동을 느껴서 이 조율기가 줄을 진동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도 조율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진동 집게식의 조율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 파워를 켜야 되겠죠. 파워를 끄면은 자, 여기가 앞에가 자, 이 상태에서 파워를 킵니다. 파워를 딱 키면은 보이죠? 자, 음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제일 먼저 피치가 있어요. 피치죠. 여기 보면 화면상으로는 지금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여기 상단 부분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요 숫자가 440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440. 자, 현재 44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때 좋지만 440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요 아래 피치라고 써 있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요 버튼 눌러서 요것이 440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자, 440이 되었다면은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40이죠. 자, 됐다면은 그다음에 여기 모드란 부분이 있죠. 모드. 이 모드는 뭐냐면은 이 조율기를 가지고 기타도 조율할 수 있지만 다른 악기도 조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기타. 자, 처음에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크로마틱이라고 써있죠. 크로마틱. 자,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를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기타라고 됩니다. 기타. 자, 기타를 조율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베이스가 나오죠. 그럼 베이스 기타가 조율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죠. 다시 누르면 다시 크로마틱으로 갔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타를 조율할 때는 크로마틱이나 아니면은 기타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로마틱을 가지고 조율할 때는 자, 크로마틱에다가 모드를 맞추는 상태에서 자, 먼저 줄을 예를 들어서 1번 선부터 맞힌다면 1번 선 제일 아래줄이 되겠죠. 자, 1번 줄을 맞추는데 1번 줄을 칠 준비를 하고 1번 줄을 딱 쳐보고 자, 근데 1번 줄이 어딘지 먼저 아셔야 되겠죠. 먼저 요 줄감개 중에서 제일 이쪽에 그죠?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줄감개가 1번 선입니다. 자,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 선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1번 선을 튕겨 보시고 튕겼을 때 일단 요 화면을 보시면은 아주 줄이 낮으면 제가 낮춰 보겠습니다. 자, 낮은 경우에 바늘이 지금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자, 왼쪽에 있는데 줄을 감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쪽 돌리다 보면은 왼쪽이죠. 왼쪽으로 돌리다 보면은 줄이 높아져요. 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이 화면의 불이 바뀌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바뀌게 되고 이 바늘이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E라는 표시가 나오죠. E. 다시 말해서 1번 줄의 음이 E가 됐다는 거죠. E.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음이 E인가를 확인하시고 E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오도록 또 화면에 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도록 요 줄간기를 통해서 조율하시면은 줄이 맞게 되는 겁니다. 조율이 된 거죠. 이렇게 조금 높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줄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위에 있는 음이 E가 아니고 지금 D샵이죠. D샵. 자, D샵이 된 상태에서 이게 파랗게 화면색에 바꿔서 맞춰 놓으면 줄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줄이 D샵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음이 E가 1번 줄인 경우는 반드시 E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D가 나왔으면 D샵이 나왔으니까 낫다는 얘기죠. 그럼 감아서 E가 나올 때까지 감습니다. E가 나왔죠? 이제는 더 감아서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그러면 1번 선이 조율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요것은 이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음이 어디가 낮아지고 어디가 높아지느냐. 네, 제가 그 조율법 가운데 보시면 C, D, E, F, G, A, B, C가 나와 있죠. 요것은 C, D, E, F, G, A, B, C는 영어식 표현이고, 자, 이탈리식 표현을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됩니다. 그래서 C부터 D, E, F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내려갈수록 음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1번 선 E는 지금 C, D, E 세 번째 음인데 아까 D가 나왔다는 것은 E보다 D가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음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E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줄감개로 이게 감아주셔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돌려줄 때 감아집니다. 자, 요 음이 어디로 가면 높아지고 어디로 가면 낮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줄 맞추시고 2번 줄도 마찬가지죠. 자, 2번 줄은 자, 우리가 배웠듯이 2번 줄의 음 이름은 시음, 즉 영어로 B음이 됩니다. B음. 자, B가 먼저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딱 줄을 쳤을 때, 자, 2번 줄 쳐보겠습니다. 딱 쳤을 때 여기 나타나는 이름이 B가 나왔죠. 이렇게 B가 나왔으면 일단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조절해 줘야 되는데, 자, 2번 선은 요 가운데 있는 줄감개죠. 요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음이 조율이 꺼졌네요. 네, 다시 켜놓고, 자, B가 나오고 너무 높죠? 이제 바늘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줄을 풉니다. 풀어서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자, 바늘이 가운데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화면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조율이 된 거예요. 위에 영어로 B음이다 라는 표시가 나왔고, 다음에 바늘이 가운데에 왔고, 그다음에 바늘이 가운데에 왔다는 표시를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화면의 색깔까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선이 맞춰진 거죠. 자, 다음 3번 줄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번 줄은 지금 제일 아래 중에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요 줄관계죠. 이걸 잡은 상태에서 3번 줄은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이것을 한번 튕겨 보시면은, 자, 여기 나타나 있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알파벳가 G가 나왔죠. 자, 3번 선은 우리가 G라고 배웠습니다. G. 맞았어요. 자, G. 그다음에 바늘이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늘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럼 감아서 조금 더 가운데 오도록 감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 오니까 화면의 색깔이 자동적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면은 3번 줄이 조율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 위에는 이름과 바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4번 줄 똑같은 요령이에요. 4번 줄은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줄관계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죠. 자, 이걸 4번 줄 쳐보면은 D가 나왔고, 자, 이건 제가 아까 맞춰놨기 때문에 거의 맞죠, 지금?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 왔고, 그죠?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5번 줄은 A입니다. A. 자, 위에서 가운데 있는 줄관계입니다. 자, 쳐보니까 A가 나왔고, 마찬가지 가운데에 바늘이 왔죠. 그 다음에
6번 선. 자, 6번 선은 자, 제일 이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줄간기죠. 자, 6번 줄 쳐보면은 2가 나오죠. 6번 줄도 2입니다. 2. 자, 근데 바늘이 왼쪽에 있어요. 약간 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바늘이 가운데 왔고 불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줄이 좀 줄을 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음이 맞아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좀 있다 보면은 또 바늘이 약간 바뀌어요. 요거는 줄의 진동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음의 높이가 높이가 약간 변화되기 때문에 자, 일정 시간 머물게 된 뒤에 그다음에 바뀌는 것은 줄을 맞은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꾸 많이 바뀌면은 좀 줄이 안 맞다는 얘기지만 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반드시 줄을 맞추는 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줄을 어디로 감아야지 높아지고 어디로 감아야 낮아지는가, 또 얼마나 감아야지 요 바늘의 변화도가 얼마나 정도 생기는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줄을 쳐서 조육이랑 같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익혀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방법은 간단하지만 약간의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줄을 조율하면서 익히시면은 아마 누구든지 쉽게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책에는 조율기가 없는 경우에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들한테는 원래 좀 권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조율기가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거기 나와 있듯이 어떤 줄을 하느니 이제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에는 5번 선을 이제 이 5번 선, 그죠? 5번 선을 아래서 다섯 번째죠. 5번 선이 AM이니까 이걸 먼저 맞춰 놓자는 거죠. 이것을 다른 악기에 피아노나 아니면 다른 악기에서 5번 선을 맞춰야 돼. 먼저 맞춰놓고 이것은 전자식이 아니고 자기 귀로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그걸 사용해서 하시고 초보자인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전자식 조율기 요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은 기타 코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코드표를 반드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 기타 코드표는 기타의 아래 요 부분, 그러니까 뭐 기타의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먼저 제가 예로 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그것은 요 아래에 있는 요 세 부분, 여기까지를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영어와 숫자가 있죠. D6. 자, 이것을 코드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D6일 수도 있고 C 코드면 C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F 여러 가지 코드 네임이 적혀 있는 것이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줄은 총 6줄이죠. 위에서부터 6줄인데 위에 줄이 가는 줄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굵어지죠. 그래서 위에 줄이 1번 선입니다. 1번 선. 자, 기타로 실제로 보시면은 1번 선이 그림에서는 위에지만은 자, 실제로 기타로 보시면 제일 아랫줄이에요. 여기가 제일 가늘죠. 그리고 위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는 제일 위에 줄이 1번 선이지만 실제적으로 기타에서는 제일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선, 2번,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세로로 줄이 쭉 이렇게 있죠. 세로로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그 겹세로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선이. 자, 겹세로줄은 기타에서 보시면은 여기 너트 부분입니다. 상현주죠. 너트 부분이고 그냥 줄이 거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프레시, 일반적인 프레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시. 그 다음에 그 겹세로줄 옆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되지, 동그라미. 자, 지금 이 코드에서는 4번 선 옆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음을. 그러니까 D6라는 코드를 잡았을 때는 4번 선이 근음이다. 다시 말해서 근음이라는 것은 D6에서는 D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음입니다. 그래서 D6 코드를 연주할 때는 요 근음부터 4번, 3번, 2번, 1번 줄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5번 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번 줄 아래로 사용할 때 가장
D6 코드가 정확하게 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선 옆에 보면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번 선 음은 D6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번 선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즉, 연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D6를 잡으셨던 4번, 3번, 2번, 1번. 자, 기타에서 보시면은, 아래쪽 요 네 줄이죠. 4, 4, 3, 2, 1. 그죠? 4, 3, 2, 1. 여기서부터 네 줄을 연주해야 되겠습니다. 네 줄을. 위에 두 줄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판 위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렇게. 1번, 2번. 자, 1번 이게 왼손가락에 보는데, 자, 1번 손가락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프렛이에요. 두 번째 프렛이고, 자,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니까 3번 줄. 자, 두 번째 프렛이죠. 하나, 두 번째. 줄은 밑에서부터 1, 2, 3번 선. 그러니까 3번 선에서 두 번째 프렛을 1번으로 눌러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라고 써있죠. 2라고. 기타, 2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2번 손가락으로 2가 어디에 있냐면은, 1번 선 두 번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선에서 2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플랫을 눌러라. 그러니까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3번 줄 두 번째와 1번 줄 두 번째를 누르면 이것이 D6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D6일 경우에 줄은 4번 선 아래로 치자는 거예요. 4번 선 아래로. 그죠? 이럴 때 기타 2번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눌러졌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특히 1번 손가락이 2번 줄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눕혀서 만약에 2번 줄이 닿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워서 2번 줄에 닿지 않도록 해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부터 치게 되면 이것이 D6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기타 코드표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타 코드표가 세워져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코드 네임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모든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기타 이 지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 위에가 겹셀줄이 되고, 이것이 노트가 되고, 아래쪽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여기서는 프렛이 되겠습니다. 1프렛, 2프렛, 3프렛. 그죠? 똑같은데 단지 요, 기타 그림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 그것이 차이됩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비교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